급여가 꽤 됩니다. 처음에 합격한 친구들 기본급이 4,500 이상? 거의 5,00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부터 회계사를 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데 회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같이 나왔었어요. 세무사업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전문직 자격사들 간의 어떤 밥글싸 이런 것 때문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사들은 공인회계사의 어떤 고유의 업무, 법에서 정해진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사들은 어떤 세무 업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계사님도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네,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사를 꿈꾼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 뭐 대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관련된 시험 과목들, 뭐 중급회계나 뭐 재무관리나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수강을 해보고 적성에 잘 맞는다, 이거 재밌다, 할만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보면 근데 이거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안 맞는다 하는 친구들은 수험 생활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일하고 잘 안 맞아서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회계사를 하려면은 공부는 당연히 잘 해야겠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이 펜대 굴리는 재주, 시험 보는 재주, 굴려서 찍는 재주 그런 재주들이 조금 있거든요.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학창 시절에 정규직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공부는 좀 잘한 편이어서 네네. 저희 동네가 나고 자란 동네가 하도 뭐 공부 못하는 동네여서 학교에서 1등도 해봤는데 정규 1등이? 네. 와. 뭐 해본 정도지 뭐 잘했다, 공부는 잘했다 뭐 이런 정도. 시험이 어렵나요? 저희 때는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한 바로 밑에 급 정도? 뭐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공부하고 관련 없이 약간 운에 좌우된 시험이었어요. 당일 운. 근데 시험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하고 뭐 부분 합격 제도도 있고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많이 좀 쉬워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아마 절대적인 수험 기간? 뭐 아까 말씀드린 한 2, 3년 정도 그거는 아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난이도로 치자면은 사법고시 그거보다는 약간 약간 밑급이죠. 그러니까 알려진 전문직 자격사들 뭐 그런 시험들 중에서는 아마 회계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 정도가 아마 가장 고난이도 시험으로 아마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1차 시험 응시자 수 대비 최종 합격자 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 때 한창 그 회계사 시험 많이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 응시해서 제가 550명 정도 때 합격했으니까 네. 제가 2차 시험 붙을 때가 550명 합격할 때인데 2차 시험 응시생이 2,000명 정도? 대략 한 5대1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5대1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10,000명 정도 응시해서 1,000명 정도 붙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응시생이 좀 늘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최소 준비 시간과 비용은 비용은 일단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학원비가 드는데 저희 때는 학원을 다녀야 했고 학원비가 한 강의당 무슨 돈 10만 원씩 했었겠죠? 책값? 대략 뭐 4, 5만 원씩 하니까 그 책값 들고 막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고 시험은 그럼 1년에 몇 번? 1차가 3월달 정도에 한 번 있고 2차가 7월 정도? 여름에 한 번 정도 있고 또 매년 그렇게 있어요. 매년 한 번씩? 네. 이 영어 성적과 관련이 있나요? 1차 시험에 영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다 집단 꽈락이 난 해에 통과했는데 요즘은 아마 토익으로 대체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익 700점인가? 다른 얘기긴 한데 토익으로 어떤 자격사 시험을 대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토익이라는 건 분명히 미국의 어떤 그 민간 기관이 주관하는 영어 시험인데 그거를 한국 공인된 자격증 시험에 토익으로 대체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내가 회계사를 꿈꾼다면은 갑자기 회계사를 꿈꾼다면은 학원을 다닐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진짜로 짬짬이 공부해서 무슨 뭐 군대에서 공부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짬짬이 공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졸회계사 있었잖아요. 짬짬이 공부해서 되신 분들이거든요.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짬짬이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뭐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빅4 회계법인이라는데 취업을 해서 거의 한 90% 이상 취업이 되거든요. 취업을 해서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급여가 꽤 됩니다. 처음에 합격한 친구들 기본급이 4,500 이상?
거의 5천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만 5년 정도 되면은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0년 차 정도 되면 1억 2,40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샐러리맨 생각하면 어떤 급여 수준은 상당한 편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잘릴 수도 있고, 뭐 사고 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개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인회계 사업을 하고 있다 뿐이지, 그때부터 자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뭐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고, 근데 뭐 일 못하면,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때는 정말 무한 경쟁이고 자본주의인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일단 합격을 하면 뭐 리크루팅이라고 그래갖고 그 4대 회계법인에서 다 연락이 갑니다. 우리 회사로 오라고. 적절한 데 취업해서 2년 정도 수습을 하고 나면 정식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고요.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업을 했고 적을 했으니까 일이 있으면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일이 없으면 안 하는 편이니까 갓 입사한 메이저 빅펌의 회계사들은 1, 2, 3월 달은 일단 일이 많아요. 1, 2, 3월 달은 거의 모든 날 야근한다고 보면 되고 요새는 뭐 주 52시간 이런 걸 지킨다고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거의 밤늦게까지 10시, 11시, 12시 뭐 새벽까지 야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반면에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한 편이고 성수기는 1, 2, 3월 달이고 그렇죠. 비성수기는 그 외에 달에 네. 급여 얘기를 좀 여쭤볼 건데 1년 차가 4,600, 2년 차가 5,200, 3년 차가 6,800, 4년 차가 7,100, 5년 차가 7,400, 6년 차가 8,800, 7년 차, 8년 차, 9년 차가 1억이네요. 9년 차가 1억, 10년 차, 11년 차, 12년 차가 1억 2천. 회계사들 인건비는 5억이 넘으면 어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들은 삼성전자 임원들처럼 이름하고 급여를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억 넘는 회계사들은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5억은 안 된다고. 한 달에요? 1년입니다, 1년. 경력이 오래되면은 더 잘 버는 시스템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펌에 있으면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건 더 잘 버는 게 맞는데 특정 직급 이상 돼서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다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변 지인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주변에서 뭐 질문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질문 많이 들었죠. 뭐 땅을 샀는데 땅을 팔았는데 뭐 뭘 했는데 사업하다가 뭘 했는데 어쩌고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하게 잘 답변하는 편이고요. 이 회계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10년 차 이내 회계사들 생각해보면 월급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약간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적성이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 일이 재밌고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약간 화이트 칼라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그 정신 노동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운동 못하고 고질적인 약간 뭐 직업병이랄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고지혈증 이런 거 많고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적성에 잘 안 맞으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향후 회계사의 비전은 어떨까요?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거든요. 그 자본주의가 조금 많이 발달되고 거의 성숙 단계에 이르는 국가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지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되기도 힘들고. 저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편인데 AI 발달되면 뭐 사람일 직업 1위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서 미국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직업적인 전망을 구할 때 100명 중에 유석인 중이 뭐 98명이 한다. 그러면 직업 전망이 안 좋은 직업이래요. 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AI 때문에 없어진다. 이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요. 정년은 따로 없는 건가요, 회계사?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펌에는 정년이 뭐 65세까지인가 있는데 정년 없이 그냥 쭉 만약에 개업을 해서 내일을 한다면 쭉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제도가 회계 관련된 것들이 막 자주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못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일하고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요즘 경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경제 전반은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보고요. 이제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어떤 큰 대형 위기가 올해나 내년 정도에 올 거라고 보고 굉장히 안 좋고요. 회계사업 자체의 경기는 작년 202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경기를 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식 세력 정보도 미리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콩밥 먹은 회계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회계사들이 알 정도면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거고요. 주위에 주식하는 회계사들 많이 있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저 계좌도 없어요. 계좌도 없는데
이렇게 돈 벌었다는 회계사들 잘 못 봤고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법인세 줄이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많이들 물어보는데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퇴직연금 가입하고 별거 없습니다. 회계사님의 미래 계획, 5년 후, 10년 후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10년 후는 은퇴가 목표이긴 하고요. 근데 은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 49인데 10년 더 일하면 이제 59이죠. 그러면 이제 60 전에 은퇴하고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게 꿈이긴 한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회계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만약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험은 열심히 하면 다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못 붙을 시험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붙을 수 있고 합격하고 나면 다른 일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죠?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